1990년대를 전후하여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크로스오버의 열풍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토요타의 RAV4가 미국 시장에서 등장한 이래 승용 세단의 정숙하고 편안한 주행 질감과 SUV의 기능성을 양립한 크로스오버 SUV는 이제 한 시대의 유행을 넘어 업계 전반의 경향으로, 그리고 오늘날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승용 세단마저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상의 이점 덕분에 전기차 시대의 표준으로도 부상한 바 있죠.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어서 크로스오버 SUV는 단순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차가 아닌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콧대 높은 럭셔리 세단 제조사는 물론 슈퍼카 제조사들마저 너도나도 SUV 시장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SUV는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었던 페라리마저 프로산게라는 이름의 크로스오버 SUV를 출시했으니 크로스오버 SUV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특별했던 차에서 다룰 내용은 어쩌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크로스오버 SUV가 될 수도 있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초대 산타페가 국내 최초의 크로스오버 SUV라고 말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아의 초대 스포티지야말로 최초의 크로스오버 SUV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물론 초대 스포티지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승용 지향의 혁신적인 SUV임에는 분명합니다. 당대 SUV들에 비해 작은 크기와 더불어 최신형 승용 세단을 연상케 하는 세련된 외관까지 컨셉트상으론 대단히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컨셉트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기아에 처음으로 제안했던 프로젝트명 UW52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기아가 이 제안을 포드 차량의 면허 생산이 아닌 독자 모델로 발빠르게 구체화한 결과물이었죠. 아무튼 기아는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설계 혁신보다는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을 활용해 컨셉트에 끼워 맞추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초대 스포티지였습니다. 초대 스포티지는 외관상으로는 오늘날의 크로스오버 SUV에 가까웠지만 그 속내는 전통적인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정통파 SUV였습니다. 크로스오버 SUV의 핵심은 승용차와 동일한 일체형 차체 구조의 채용과 그에 따른 승차감 및 주행감 향상,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 그리고 거주성과 내부 공간 확대 등이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스포티지는 거주성과 내부 공간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통파 SUV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정통 SUV와의 차별점은 단지 더 세련된 디자인과 소형화된 차체 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의 초대 산타페가 국내 최초의 크로스오버 SUV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스포티지에 대한 얘기는 추후 공개할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타페는 1999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등장한 현대자동차의 컨셉트카 HCD4 산타페 컨셉트로부터 시작됩니다. 컨셉트카 HCD4는 현대자동차의 캘리포니아 스튜디오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차는 등장과 동시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HCD4는 전례 없이 파격적인 스타일링을 당장 양산해줄 만큼 높은 완성도로 구현했기 때문이죠. 이 디자인이 전례 없이 파격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크로스오버 SUV들의 디자인과 궤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판매되었던 크로스오버 SUV들은 기존의 SUV들과 유사한 색채를 유지한 반면 HCD4의 디자인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디자인이었으니까요. 과격할 정도로 다이나믹한 이미지와 근육질의 볼륨감을 강조한 HCD4의 디자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호평을 받았고, 산타페 양산차가 출시된 2000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우수산업 디자인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HCD4 컨셉트는 국내외로 주목을 받은 만큼 혁신적이었지만 이 차가 산타페로 태어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몽구 현 명예회장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정몽구 회장은 HCD4의 디자인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산화에 반대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물론 다행히 HCD4의 디자인이 산타페의 디자인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정몽구 회장은 2세대 산타페 출시 행사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전공에 있었던 시절 출시한 첫 자동차가 갤로퍼였던 것을 보면 정몽구 회장은 아무래도 SUV와 인연이 참 깊은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산타페는 외관만 승용차처럼 꾸며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도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현대적인 크로스오버 SUV의 핵심 요소인 일체형 차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 일체형 차체 구조는 중형 세단 EF 소나타의 것을 변형해서 설계한 것으로 전통적인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SUV 대비 더욱 편안한 승차감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 그리고 가벼운 중량을 통한 연비 개선까지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승용 세단에나 적용되었던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적용해 뛰어난 상품성까지 갖추고
8, 90년대를 전후해서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상식이 되어버린 전륜구동 기반의 모델이었던 점이 더해져 국내 시장에서도 현대적인 크로스오버 SUV로서 기존의 SUV들과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내수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한 현대 산타페는 전륜구동 2.0 가솔린 모델이 1,586만원, 디젤 모델이 1,821만원에서 2,262만원, 가솔린 2.7 모델은 2,531만원의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판매되고 있었던 갤로버2가 1,451만원에서 2,320만원 정도의 가격대였으니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었던 셈이죠. 하지만 갤로버2는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차종이었고 그 때문에 편의사양의 가짓수라든가 상품성도 훨씬 떨어졌습니다. 산타페는 갤로버2 대비 다양한 편의사양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만 해도 SUV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국내 시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외관 디자인, 그리고 중형 세단인 EF 소나타의 기반 설계를 활용해 승용차처럼 편안한 승차감과 정숙성, 연비를 제공하는 점이 호응을 얻으며 국산 SUV 모델 최초로 단종될 때까지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6년간 100만 대를 넘게 판매한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사실 산타페가 호평을 받은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일화에서 언급했듯이 산타페는 미국 시장에서 무려 42만 5천 대가 팔려나가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산타페의 성공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톡톡히 기여했죠. 산타페는 단종될 때까지 총 111만 1988대가 판매되었는데 이 중에서 내수 시장이 32만 7620대, 그리고 나머지 78만 4368대가 모두 수출 물량이었습니다. 생산량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판매된 것이죠. 현대적인 도심형 크로스오버 SUV의 선두주자로 등장한 산타페의 이름은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중형 SUV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